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5년 출제 바로 기저전환 예시 문제 직접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 바로 25년 출제 기저전환 예시 문제에 대한 분석 강의를 별도로 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든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요 강의를 여러분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거기서 무슨 얘기한 것이 바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직접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가 두 문제 나왔죠? 1번하고 2번 해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 분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어휘는 쉽다. 기본 어휘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 irregular, consistent, predictable, ineffective.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설마 여기에서 irregular, consistent, predictable, ineffective 이걸 물으려고 했겠느냐.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temporary, rational, voluntary, commercial. 설마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2, 중3, 올라가야 고1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출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그동안 여러분 출제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고3 정도 유형, 고2, 고3 정도의 바로 난이도의 어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단은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빈칸으로 어휘를 제시했다라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으로 제시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밑줄 꺼놓고 동의어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그냥 여러분들 해결했어도 빈칸으로 제시했을 때는 또 틀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린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휘 자체만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그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바로 뭐가 필요하다? 문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문법 공부한 것을 바로 문장 속에서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돼버리죠.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것이 돼버립니다. 바로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제 강의를 그동안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죠. 순접, 역접, 그리고 어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바로 이것이 돼버리죠. 그죠? 순접으로 연결됐느냐, 역접으로 연결됐느냐, 아니면 어조가 플러스가 필요하냐, 마이너스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런 관점, 바로 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기본 문법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된 말입니다. Recent increasing weather patterns 그랬습니다. 얘가 주어죠? 그죠? 주어 다음에 콤마 나왔죠? 그럼 100% 콤마가 또 있죠? 여기 동사 나왔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주어가 있죠? 콤마 나왔죠? 콤마 나왔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문법 구조를 분석해낼 수 있느냐 첫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양쪽에 콤마를 두고서 중간에 집어넣었다. 물론 우리가 삽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이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도 제 강의 듣다 보면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뭐다? 순접이다. 요게 필요합니다.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순접이다. 가령 한덕현이 있습니다. 한덕현이를 수식해주는 말. 그럼 한덕현과 순접 관계에 있는 말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덕현이 어떻습니까? 잘생겼다? 한덕현이 키 크다? 그죠? 한덕현이 이퀄 뭐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순접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름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abnormal이라는 말을 써버렸죠. 그죠? abnormal이라는 말을 써버렸습니다. 바로 뭐 normal, 정상적인 거죠. 근데 ab이 들어가서 부정이 돼버리죠. 비정상적인 기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름하고 순접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요거 형용사들이잖아요. 그죠? 얘가 뭡니까? 형용사죠. 바로 요거 형용사. 그럼 뭐가 된다? 순접이 된다. 결국 바로 뭐가 됩니까? abnormal과 동의어를 골라달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죠? abnormal과 irregular 요것이 동의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요걸 찾아달라. 됐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다. 뭐 하려고 한다? 주어를 꾸며준다. 영어에서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받는 말의 관계는 뭐다? 순접이다.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다? abnormal. 결국 abnormal의 동의어를 골라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돼버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referred는 여기에서 과거 분사로 쓰인 거죠. 네, 과거 분사는. 분사는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이죠?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즉 주어를 꾸며주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동안 뭐 진짜 저는 이런 유형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논리 독해라는 거 또는 반반 똑똑이라는 그런 강의에서 그리고 또는 제가 독해 문제 풀이 요령으로서 자주 제시를 해드렸었던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뭘 활용하라고 주고 있느냐면 바로 세미콜론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미콜론이라는 거 요것은 and나 but이나 or나 아니면 접속사 for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접속사 for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고 해서 앞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세미콜론은 말입니다. and나 but는 or나 for 이런 의미를 갖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콜론은 앞, 뒤를 뭐로 연결한다? 순접으로 연결한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벗의 의미라고 한다면 역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역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자, 보십시오. 만일에 그래서 however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미콜론은 앞과 순접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미콜론이 벗의 의미를 바로 전달할 때는 저기에서처럼 그러나 라는 이런 말을 즉 역접의 연결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만일에 역접의 연결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건 순접이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 말이죠. 세미콜론을 제시한다든지 각종 구두점을 갖다 활용하는 문제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구두점 바로 사용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여러분 글 볼 때 별로 구두점 별로 안 보이죠. 쉼표도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온갖 구두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쉼표는 물론이고 마침표도 있고요. 뭐 인용보도 있고 대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미콜론, 콜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표조차 없습니다. 우리말은 뭡니까? 마침표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조사만 보게 되면 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구두점이 없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죠. 바로 그래서 영어에서 구두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콤마 하나로 인해서도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바로 구두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 역할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세미콜론은 만일에 요거 연결어 그러나가 없다라고 한다 무조건 순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however라고 했으니까 바로 뭡니까? 요것은 역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요거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은 뒤에 나와서 언급하고 있는 것, 바로 그거와 바로 역접 관계가 돼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This doesn't account for the fact that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this doesn't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얘기죠.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흔히 그들의 감정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대신에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대신에 그들의 감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에 감정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선 감정이니까 감정과는 반대되는 거. 감정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비이성적인 것이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대인 rational. 바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요것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힌트 하나 줬다라고 하면 instead죠. 대신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대신에 감정에 의존한다. 뭐 대신에? 뭐 대신에? 이성 대신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대신에 감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단서를 찾아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세미콜론, 그리고 however. 요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문법도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대단히 복잡한 문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서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단서들, 세미콜론, however, instead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이런 훈련을 평상시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됐죠? 보시는 것처럼 어휘, 보기 제시하는 어휘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죠?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 제대로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영어의 모든 것은 순접, 역접, 플러스, 마이너스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 유형 살펴보셨습니다.